자, 가겠습니다. 혹시 이거 자료 있어요? 안 가져왔으면 들어요, 그냥. 자,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될 거고,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에 하나한다 이러면 틀리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임법에 보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확정일자와 이어지는 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고, 그러면 대항력은 우선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 질문 가끔 나오죠. 우선적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날인데, 이 대항력을 갖췄다, 이게 대항요건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 경우는 그런데 경매 처분 시에는 선순위 담보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다? 없다. 그죠?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경매 처분 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항력 있다 그럴 때 경매 처분 시에는 뭘 말합니까? 선순위 임차인을 말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이러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순위에 따른 변제인데, 효력 발생 시기는 이제 안 헷갈리죠? 효력 발생 시기가 헷갈리면 안 되죠. 자, 대항요건을 갖췄다. 효력 언제 발생할까? 다음 날 0시. 그러니까 이게 1일이면 효력은 언제? 2일날, 그죠? 2일 0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죠? 주민자치센터, 법원등기소, 공정인 사무소, 그리고 확정일자의 부여는 대항요건을 전제로 한다. X죠. 그 집에 안 살아도, 그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래 대항요건이라 할 때 주소 표기에 오류가 있으면 대항력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소 표기 오류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관계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102호를 103호로 적었다고 임대인 임차인이 103호인 줄 알겠어요? 102호인 줄 알지? 그죠? 와, 제가 어제 골 때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뭐 찍어서 돈을 좀 어떻게 돈 수익이 생겼다고 저녁 밥을 한 끼 산다 해서 저녁을 그래서 먹자를 갔어요. 이제 직원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7시쯤에 보통 마시잖아요. 마치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갔더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진짜 그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이사이 그냥 보통 사람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되죠. 이렇게 할 걸. 일일이 3시 10일 잡는가? 아주 용감한,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무식하고 용감한 임대인. 아주 고매한데 지밖에 모르는 임차인. 고매한 거 아시죠? 지 혼자 우아하고 고상해. 완전히 배려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웃기는 거는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임대인을 따라온 엄마가 있었고 임차인을 따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친구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가 저거 딸이 하도 너무 심하니까 에어컨이 이제 없는 상태, 옵션이 없는 집에, 그러니까 에어컨 2대를 설치해달라니까, 근데 한 대를 더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엄마가 괜찮아. 그럼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해줄 테니까 그냥 하세요. 이러는데 엄마가 주인이야. 뭔 말 알겠죠?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 옆에 또 친구가 옆에 따라온 친구가 이렇게 하면 그건 네가 얘기가 안 되지. 그러면 그건 앞뒤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똑똑한 자고 데려왔더만은 나중에 그러고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친구 대고 친구하고 싸우고 결국은 나중에 친구 니 가라 가보고 일 받았어. 엄마도 가라 가보고
그래갖고 그 성질물이 들어온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 무려 그래갖고 밥 식사는 하세요. 그래 갔다가 9시 10분에 끝났어요. 9시 10분에. 그것도 끝도 안 났어. 토요일에 다시 토요일에 다시 후반전 하기로 했어요. 와, 이는 완전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가 없었어요. 그런 막장 드라마. 얼마나 웃긴지. 자, 이게 그럼 이건 언제 발생하겠어요? 예, 일일, 당일, 즉시. 그죠? 그러면 요 두 개 효력은 언제 발생하겠어요? 늦은 걸 기준으로 해요. 늦은 걸 기준으로. 그거 보지 말고 그거 없어. 이래 봐야 돼. 예? 여기에서 언제 발생하겠어요? 말을 해요, 말을. 예. 제 말에 동의할 필요 없이 본인이 얘기를 해. 2일날 0시. 이거는 1일 당일 즉시. 효력은 언제? 둘 중에 늦은 거. 2일날 0시에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저당권도 1일이었어요. 이거 언제겠어요? 1일 당일, 그죠? 적시겠죠? 그러면 이건 1일 당일 적시고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게 빠르다? 얘가 빠르고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죠? 이게 그죠? 2일이고 이게 1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3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이건 3일 0시, 이건 1일 즉시. 그러니까 합치면 3일 0시, 3일 0시에 발생합니다. 요건요 1일 당일 즉시고 그 다음 이거 1일, 2일, 2일이에요. 이거 효력 언제 발생할까? 그렇죠. 2일날 즉시. 그러니까 이건 2일날 0시에 발생을 했겠지만 이게 2일날 9시 되잖아요. 2일날 이게 요건을 갖추는 그날, 그죠?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건 2일날 똑같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야? 동순이 되죠. 예. 하여튼 요렇게. 자,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서울특별시 있죠? 기억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에 일단 1억 1천에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그죠?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안 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금액, 그리고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나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아니라 그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최단 기간에 제한을 받죠. 얼마? 2년, 그죠? 맞습니까?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차임의 증액도 얼마?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입니까? 차임이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증액입니다. 증감 제한이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감액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그냥 임차인은 혹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20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월 차임의 전환 연 10%의 한원 기준금리에 연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비율을 더한 겁니다. 더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추세가 그죠? 2% 깨지겠죠? 예, 이율이 2% 깨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온 게 주임법, 상임법 다 묶어서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만 내려온 거 딱 보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다시 왼쪽 볼까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그런 등기된 건물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리죠. 영업용 목적. 그러니까 비영리는 제외됩니다. 주임법은 제한이 없지만 상임법은 임차 보증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죠. 어떻게? 906
9069 54 37까지 해가지고 4개 9069 54 37입니다. 자,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인법은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임차인을 위한 제도에 딱 보면 대항력은 인정받죠? 우선 변제권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 없어요. 최단기간 제한 없어요. 차임증액 제한 안 받아요. 월차임 전환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지금 상인법에 관해서 적용되는 건 위에 보시면 보증금액을 초과했을 때 갱신요구권,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까지 하셨죠? 그 내용 말고는 적용 안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말로 풀어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 주임법은 2년, 상인법은 1년, 그리고 차임 증액이 둘 다 5%죠. 월 차임 전환이라 할 때 주임법은 연 1할에다가 또는 한원 기준금리에다가 연 3.5%를 더한 거였죠. 요건 상인법은 연 1할 2푼 12%에 한원 기준금리에다가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 그럴 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안 되죠.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거주지이죠.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임차인은 알고 들어왔죠. 알고 들어왔으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정도.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인법에만 있죠. 자,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의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기간 포함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기간 내 갱신 요구 가능하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몇 개? 3기 부정 보상 그럴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합의 하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대는 무단전대죠. 임대인 동의 없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파손이라 할 때는 고의과실 중과실 중과실입니다. 멸실 그리고 점유 회복입니다. 전부나 대부분 철거 재건축까지. 그 다음에 의무위반 그 다음에 해지 통보입니다. 임차인은이죠. 묵시갱신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임차인은. 그리고 그 효력은 즉시가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3월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즉시 아니고 3월 경과 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넘어가시고. 그리고 좌우 비교를 딱 해보시면 상인법은 자 권리금은 상인법에 있죠. 종료 언제부터 체크하셔야 되죠. 3월이 아니라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높은 거 낮은 거 아셨죠? 예,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국장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는요.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죠. 예, 요건 누구? 법무부 장관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고 그런데 또 표준계약서도 차이가 있죠. 주임법은 우선 사용 의무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상인법은요. 사용 권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오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죠. 둔다 동그라미. 이건 필요기관입니다. 위원장 포함 5인 30인 이내 위원 중에 5분의 2 이상 줄 긋고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이라 해야 되고 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3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 신청하게 되면 자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에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됐죠?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 문제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일단 주임법의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은 용도가 아니라 뭐라고?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말하고 1번 비주거용 건물의 주를 닦고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반대로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3번 원칙적으로 자연인 보호 대상으로 하나 일정한 범위의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몇 개 있더라? 3개. 내 지방 중기 맞죠? LH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네 번째, 외국인도 등록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죠. 5번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임대인 동의를 얻은 줄닦고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개조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틀립니다. 뭐가 들어가야? 임대인 동의를 얻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주민법상의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에 의해서도 인정되죠. 두 번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여함이 아니죠. 실제 용도고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 목적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이를 취득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랬죠. 이를 유지해서도 필요하다. 언제부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터. 언제?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시부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맞죠?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경매 신청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입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혹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나오고 3번 갑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고 지분만 신고하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파트 연립은 동호수까지죠.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특히 구분하시고. 세 번째,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항 요건은 존속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했다가 가족 구성원이죠.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그대로 두고 본인만 그죠. 임차인만 잠시 일시적으로 이건 괜찮죠. 그래서 대항력을 전원이 가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한다. 네 번째, 임대인 승낙을 얻어 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임대인 승낙을 얻어서 전차인으로 하여금 그랬을 때 그 기간 내에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보통 며칠? 2주 14일 내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면 5번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 주물에 지분과 다른 지분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취득한다? 상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은 다세대 나왔습니다. 동호수 작성하지 않고 지분만 기재했다면 유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 맞죠? 다세대는 어디까지? 동호수까지. 이번 다가구는요. 지분만 기재해도 충분하다. 맞죠?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에 대항력은 발생하죠. 근데 전입신고서를 수리가 되기, 즉 전입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때 있죠. 담당 공무원 요구에 의해서 주소 정정을 하고 그 주소 표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비록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 요건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셨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후는 국가가 책임지고 수리되기 전이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저 집주인한테 나는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당연히 자동적으로 매매가 됐다 가지고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주택의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잔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기존 채권의 해수 방법으로 소액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나 실제 주거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 매도인이 당해 주택 임차인이 된 경우에 점유 개정이죠.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주택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맞죠? 다음 날 0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집에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8월 27일이잖아요. 8월 27일 날 그 이전에 8월이죠. 8월 20일 날 매매가 되고 이 8월 20일 날 이 사람이 매수자가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전에 매도인은 언제 대항요건과 지은 거야? 똑같은 날 8월 27일 날 대항요건과 지은 거죠. 그래서 효력은 언제? 8월 28일 0시에 발생. 주인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등기 부상 주택 표시가 달라지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진짜로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건물을 짓고 있다가 그 건물주가 돈 때문에 그죠? 공사 대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임차인 먼저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 승인, 즉 소유권 보존 등기 되기 전에 아셨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자, 등기 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지면 대항력이 없다. 이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은 일자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맞습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일자와 같은 날이죠. 그러면 누가 우선할까?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거죠. 5번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대항력의 발생 시점이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의 설정일보다 앞서야 한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6번 담보물건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맞죠? 예.
2번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한 것을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별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이 아니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해지를 대리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오로지 누가? 임차인에 의해서. 5번 임대차 계약서의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에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아셨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넘어가고 7번 갑니다.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 틀린 것은 자,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잘못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사라질까요? 상식적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죠?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뿐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 시 아셨죠?까지는 유지된다.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입니까?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첫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이 정하는 날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이 정하는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용 단독주택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죠. 어디까지? 집원까지만 기재해도 대항 요건을 갖춘 게 됩니다. 4번 연립주택의 경우에 현관문 표시대로 1층 201호로 전입신고했는데 1층 101호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것뿐 아니라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인정되지요. 8번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말이죠. 그 개념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장소는 여러 곳이 있죠. 다음 세 번째,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임대인 동의 이건 단독으로 하는 거죠. 임차인 임대인 동의 관계없고. 네 번째,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고가 매수신고인 지위에 불과한 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 채고가 매수신고인 줄 딱 긋고요. 이 사람은 임대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만 하는 건 아니죠. 임대인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자와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범위에 채고가 매수 신고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5번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임의경매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 임차인은 채권이죠.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권이라든가 전전세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임대차 딱 그러면 기억나는 건 무슨 경매? 강제경매입니다. 맞죠? 임차보증금, 판결문, 집행권은 딱 세 가지. 임차보증금, 판결문, 집행권은 무슨 경매? 강제경매입니다. 9번 틀린 것은 4월 6일에 전입신고했고 4월 8일에 확정일자 받았고 우선변제권은 언제? 4월 8일 그죠? 4월 6일에 확정일자 4월 8일에 전입신고 그러면 4월 9일 0시.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 그 전유 부분에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면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임차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적용되지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이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임대 권한의 바탕이 되는 매매 계약 해제에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거든요. 이때 C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진행될 때 지금 계약금 주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지죠. 근데 이걸 중도금은 뭐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에서 계약할 때 수가 매수인이 그런 계약이 진행 과정에서 임차 보증금으로 아셨죠? 임차 보증금으로 잔금을 칠 거예요라고 했고 그걸 A도 알았겠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그래서 C가 먼저 그 집에 대해서 뭐 했다고? 예,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랬는데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계약이 해지돼 버린 거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 A는 C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계약이 이미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아셨죠?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C는 새로운 소유자가 원래 기존의 소유자죠. 이 사람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10분 갑니다. 틀린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을 선택하여 제1차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우선 면제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2차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 못 받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이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그랬을 때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항 요건은 기본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입니다. 또 하나 유치권 있죠.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언제부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점유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이다.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 배당을 하느냐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가장 대표적 경우가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두 개 알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부상의 권리 아시죠? 등기부상 권리는 제3자의 공시돼 있죠. 이거 이전에 이 사람들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외부로 알려져요. 근데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요건 딱 갖춰도 이건 제3자 공시가 안 돼요. 그래서 뭐야 됩니까? 채권 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야 그죠? 제3자가 인지를 할 수 있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배당 요구 채권이다.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면제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예, 그 말입니다. 11번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법정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도 몇 년? 2년으로 봅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있는 자 있죠? 상속인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와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죠. 있었다면 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맞습니까? 상속인이 우선합니다. 같이 살았으니까요. 같이 안 살면 이제 동순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원을 7천만 원으로 내리고 3천만 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차임의 상한액은 얼마겠냐? 3천만 원에다가 그죠? 그러면 뭐를 곱할까요? 지금 하는 기준금리가 1.5잖아요. 거기다가 3.5를 더한 비율이죠. 그러면 3.5를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러면 5를 곱하면 5, 3, 15 얼마죠? 150만 원. 150만 원에다가 그러면 12달 나눠야 돼요. 12를 나누면 얼마입니까? 12만 5천 원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저 표정을 보니까 뭐 안 되는 표정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 아까 연 1할이 있죠? 10% 또는 하는 기준금리 1.5에다가 3.5%를 더한 비율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비율이니까 이거죠? 그럼 5%에다가 지금 얼마를 월 차임으로 전환한다고? 3천만 원을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곱하기 하죠.
그럼 얼마가 나와?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150만 원이 1년치야. 이게 왜? 연이율이거든, 이게. 연 3.5거든. 한 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를, 곱하기 아니고 12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라고? 12만 5천이 나온다고.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보증금이 1억 2천이면 이거 일단은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최우선 변제돼야 안 돼? 안 되죠. 서울이 얼마라고? 1억 1천만 원에 그죠? 3,700이니까요. 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최우선 변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가죠.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마쳤고 확정일자 안 받았으면 우선권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2번 주택 소재가 대구광역시입니다. 어떻게 되죠? 1억 1천, 1억, 그 다음에 6천, 5천입니다. 6천이니까 아예 대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집원만 아니고 언제 동호수까지 그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됩니다.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납받은 소유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있는 건 증액 이전의 금액이죠. 5번 확정일자를 받고 먼저 받은 후 주택에 인도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저당권자 우선하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 X주택을 갑이, 그러니까 갑이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고 X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요. 자, 을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X주택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지요. 묵시갱신의 경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을입니까? 갑입니까? 을이죠. 네 번째, 임대차 기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 분쟁 조정은 갑, 을 둘 다 그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 변동으로 그죠? 자,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뭐 할 수 있다? 감액은 할 수 있죠. 증액은 안 되겠지만 15번 주임법 틀린 것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컷. 무슨 경매? 예? 강제 경매입니다.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컷. 무슨 말입니까? 주택 인도. 경매 신청할 때 집 비워줘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 인도를 집행개 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말 바꾸면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그랬죠. 이건 최우선 변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예요? 임대인 동의예요? 근데 주임법 상임법은 이런 지문 자주 보시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표현을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죠.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그랬죠. 그때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 의무를 생겨하는데 사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속 같은 경우도 몰라서 다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한정성 같은 거 있잖아요. 채무가 엄청나면 그걸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문제는 근데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5번 주택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는 주임법을 준용한다. 맞습니까? 예. 16번
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이에요. 깨끗하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어요. 그러면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다. 즉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자 갑니다.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그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전세권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묵시갱신의 경우는 몇 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말은 지금 밑에 설명드렸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왜? 대금을 변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에서 매각 대금 납부할 때 그 공제, 상계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아셨죠?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들었습니까? 양수인이 누굽니까? 매수자죠. 예, 그 사람한테만.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어른 갑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했고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묵시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경우에 어른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갱신된 경우에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 뒤집어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어른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가 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 기간 중에는 안 되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어른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상인법도 가겠습니다. 아까 주인법 상인법 비교해서 들었죠? 자 갑니다. 비영리 법인은 될까 안 될까요? 적용 대상은 영리 목적의 건물임 상가 건물입니다. 법인도 적용되죠. 이게 주인법은 자연인 원칙이고 예외 법인 3개 있지만 상인법은 사람, 법인, 자연인 모두. 세 번째 임차 목적물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죠. 5번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이 이건 환산보증금이죠. 주인법은 순수보증금이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3기 차임 연체해지, 표준계약 사용 등은 권장한다. 맞죠? 넘어가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2번입니다. 자,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적용되는 거 최단기간 없죠? 이번에 갱신요건 인정되죠? 나머지 패스잉.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수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인법은 동사무소, 상인법은 세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 세 번째,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동의받았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네 번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폐업 신고했다 컷 딱 이거 끝이죠.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호 같은 등록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그대로 존속이 아니라 소멸합니다. 새로 나셨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의 발생입니다.
5번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이 판례거든요. 상인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요거 좀 체크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틀린 것은 진짜로 답은 가장 틀린 거 찾아야 되죠. 약간 틀린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패스입니다. 진짜로. 답차는 요령이죠. 1번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환산 보증금액이 상인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셨죠? 공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2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세 번째,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상가 건물을 똑같죠? 주택부하고. 그래서 이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그죠? 최소한 변제권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을 말합니다. 5번. 자, 내용은 쭉 같은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거죠. 1번 3기.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임차인의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요. 임해집니다. 이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고요. 지금 현재 3기에 달하는 차임액이 아셨죠?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임의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 동의 없이 컷. 무단전대죠. 그다음에 세 번째, 쌍방 합의하에 밑줄 다 긋고 보상 동그라미. 4번, 자, 파손입니다. 고의과실, 중과실. 중과실입니다. 5번, 전부,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까지. 아셨죠? 가고. 6번, 틀린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유효를 정할 수 있죠. 세 번째, 상가건물 임대차는 등기 없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적시입니까? 다음날 영시입니까? 다음날 영시.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정액 있은 후 몇 년? 1년 내는 하지 못한다. 묵시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맞죠? 그리고 효력은 적시가 아니라 3월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까지. 7번 가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 관리 행위로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 과반 지분권자 맞죠? 두 번째,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선후 관계 이것도 판례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던 받기 전이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뭐 하셨다고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례. 네 번째,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상가 건물 즉 상인법상의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과 받기 위해 준하는 집행권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게 뭐였죠? 강제 경매입니다.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 즉 상가 인도 등을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언제 배당금 수령 시 다시 말해서 임차 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는요. 예, 동시행입니다. 넘어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그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그죠 배당금 수령이 돼요. 권리금 보호 규정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3기에 달하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그죠?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죠. 네 번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인법상의 정하는 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된 날부터 매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9번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이런 경우들은 일일이 다 뭐 기억하실 거 아니고 느낌상 보면 대략 이해가 돼요. 봐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아셨죠? 예.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이 사람하고 할 거예요 그러는데 이 신규 임차인 보고 돈 내놔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계약을 하려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갈 때 내가 줘야 되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방해한다든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해가지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못 들어게 만드는 거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게 하니 말이 안 되잖아. 돈 주라 하는데. 넘어가고 자 10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고 그죠? 판단하시면 돼요. 넘어가고 10번 옳은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데는 다음 날부터 등기한 데입니까? 등기한 때죠. 등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매 신청에 대한 그죠? 강제 경매 신청은 가능하지만 배당금 수령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임대차가 묵시갱신된 경우에 그 존속 기간은 임대인이 그거 사실 안 됩니까? 묵시갱신된 날부터죠. 이야기했죠. 기간이 끝나서 갱신되는 그때부터 몇 년이라고? 1년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11번 틀린 것은 권리금 계약이랑 누구누구 사이에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죠. 두 번째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입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세 번째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크다시고 권리금에 대한 평가 절차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네 번째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장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그러면 대항력이라 부르면 안 되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100만원, 기준금액 얼마? 1억 5천입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소액 임차 보증금이 적용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소액 임차 보증금은 6,500에 2,200입니다. 제일 비싼 게 아니고 서울이 요겁니다. 자, 요거 서울 다른 건 몰라도 서울특별시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1억 5천만 원 갑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임차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얼마까지요? 5%죠. 5만 원까지는 인정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입니까? 300만 원입니까? 300만 원에 이런 때 3기니까요. 네 번째,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최우선 변제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1억 5천만 원이니까요. 넘어갔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줄 다 긋고 무단 전대죠. 무단 전대는 갱신 요구로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됐고 13번 틀린 것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컷.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인적사항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겠죠. 그죠? 있다 그러면 틀린 거고. 세 번째,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아까 보셨죠?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즉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 말이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차임의 경제사정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당사자는 줄 다 긋고 이건 차임 감액이라든지 정액 등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죠.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오른쪽 14번. 자, 14번에 보증금이 얼마랍니까?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면 상인법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거 해봐야 뭐 있더라? 대항력, 권리금, 차임연체 해지, 또 갱신요구권, 그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까지 하셨죠? 예,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갑의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죠. 갑을 사이 임대차 기간은 6월로 정했을 때에 을이 그 기간이 유효를 정할 수 있다. 이거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요? 행사할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없는데? 갑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맞아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갑은 X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X 건물이 혁명으로 매각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제권 있어 없어요? 없죠? 예.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묵시갱신에 있어서 이건 개정이 아닌데 이거 재단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위헌함을 추정할 수 있다. 14번의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을이 갑을 사이 임대차 기간 유효로 정한 경우에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은 되겠죠. 이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갑도 할 수 있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최단 기간의 제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임법상, 상임법상에서의 그 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갑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으로 얼마 정했다고 6개월로 정했으니까 합의해가지고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5번에 갑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은요.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6개월이 아니고 얼마? 1년 6월입니다. 이거 질문 잘 봐두십시오. 이거. 예전에 제가 이거 예상 문제에서 한번 냈던 문제인데 작년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거 당연히 그죠? 예, 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됩니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뭐 돈을 지급 잘 안 한다든지 등등 그런 거 있죠. 예, 요거 여기까지 15번. 그러니까 요 디귿은 누가 선택했느냐 있죠. 그거 좀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경매부터 가겠습니다.